안녕하세요. 65세 된 김기술입니다. 요즘 자식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참 서운합니다. 뭔가 물어보면 아빠는 몰라도 돼, 아버지는 요즘 세상 몰라라고 하더군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관련해서 물어보면 더욱 그래요. 저도 65세까지 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저를 그냥 구시대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33세에 대기업 전산팀에 입사해서 27년 동안 일했습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PC 보급,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혁명까지 모든 IT 변화를 현장에서 겪어왔어요. 60세에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때 자식들은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울 게 많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27년 동안 쌓은 IT 경험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신데라는 식으로 보더라고요. 퇴직금도 9천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둘째 딸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들 세상이에요. 아버지께서 따라가기 힘드실 거예요. 아내는 그래도 제 편이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런데 정말 전환점이 온 건 대기업에서 시니어 IT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문의가 들어왔을 때예요. 젊은 개발자들은 기술은 좋지만 큰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쌓인 경험으로 그들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줬습니다. 그 프로젝트로 첫 수입료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뒤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대기업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김 부장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요. 지금은 세계 대기업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수입료가 15억 원이었어요. 월 평균 1억 2천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주 3일만 일하고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일해요. 나머지 시간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독서를 합니다. 주식도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좋은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주식 투자 수익만 해도 15억 원 정도 됩니다. 분당에 있는 34평 아파트도 무대출로 완전히 제 겁니다. 시세가 12억 원 정도 되고요. 현금도 5억 원 정도 있어서 당분간은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뭘 하는지 얼마나 버는지 전혀 몰라요. 얼마 전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파트를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금리가 높아서 고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금리가 높으니까 급하게 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라.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지역보다는 차라리. 그런데 민수가 제 말을 딱 끊더라고요. 아버지가 부동산을 뭘 알아요? 요즘 시장이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매일 부동산 앱으로 시세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 유튜브도 꾸준히 봅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가 그런 걸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지혜가 주식 이야기를 하더군요. 직장 동료가 어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자기도 해볼까 고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회사 실적을 한번 보고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최근 3년간 매출 증가율도. 그런데 지혜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주식을 뭘 알아요? 요즘은 MZ세대들만 주식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는 그냥 적금만 하시면 돼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게 30년도 넘었거든요. 처음에는 종이로 된 일간지를 보면서 주가를 확인했어요. HTS가 나오고 MTS가 나오고 지금의 모바일 앱까지 모든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쌓은 수익이 15억 원인데 자기 딸이 저보고 적금이나 하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아내도 그걸 느끼고 있었나 봐요. 맞아요. 요즘 애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저도 속상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제대로 보여줄까? 뭘 보여줄 건데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얼마나 버는지 말이야. 사실 저는 자식들한테 제 수입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보는 게 더 참기 어려웠어요. 며칠 뒤에 민수와 지혜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지혜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디지털 세상이라서 아버지 같은 분들은 적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키오스크도 어려워하시잖아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 제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키오스크를 못 다룬다고?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배달 앱에서 치킨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방금 전에 너희들 올 거니까 치킨 시켰다. 10분 뒤에 온다. 민수와 지혜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배달 앱을 어떻게? 왜 못하겠니?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저는 증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 잔고를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니? 화면에는 15억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어요. 민수와 지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 주식 계좌야. 너희들이 적금만 하라고 한 그 아버지 계좌 말이다. 지혜가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15억이요? 응, 진짜야.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저는 수익률 화면을 보여줬어요. 작년 한 해 수익률이 35%였거든요. 작년에만 4억 원 벌었다. 너희들이 말하는 MZ세대보다 더 많이 벌었을걸? 민수가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30년 넘게 주식해왔으니까.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이야.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라. 노트북을 켜서 제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대기업들과 주고받은 컨설팅 계약 이메일들이 쭉 있었거든요. 이게 뭔지 아니? 지혜가 화면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계약서? 응, IT 컨설팅 계약서들이야. 내가 퇴직 후에 하는 일이야. 그리고 계약 금액을 보여줬어요. 한 건당 3억 원에서 5억 원씩이었거든요. 작년에 이런 계약을 3건 했어. 총 15억 원이야. 민수가 계약서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응. 너희들이 요즘 세상 몰라라고 한 그 아버지가 말이야. 저는 컨설팅 보고서도 보여줬어요. 700페이지짜리 디지털 전환 전략 보고서였거든요. 이것도 내가 만든 거야. 젊은 개발자 10명이 6개월 동안 못한 일을 내가 3개월 만에 해결했어. 지혜가 보고서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걸 아버지가 혼자서. 혼자서? 아니야. 젊은 친구들과 함께 했지. 다만 내가 총괄 책임자였을 뿐이야. 그때 치킨이 도착했어요. 배달원이 문 앞까지 왔는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저희 아파트가 디지털 도어락이거든요. 민수와 지혜가 그걸 보고 또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스마트폰으로 문도 여세요? 당연하지. 이것뿐만 아니라 에어컨, TV, 조명도 다 스마트폰으로 조절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다 해. 치킨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그럼 정말로 매년 15억 원씩 버시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는 그래. 올해는 더 많을 것 같고. 그럼 아버지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버시는 거네요. 당연하지. 너는 연봉 6천만 원이고 지혜는 4,500만 원이잖아. 내가 한 달에 1억 2천만 원 정도 벌어. 지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이요? 저희 연봉보다 많아요? 그렇지. 너희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나는 한 달에 벌어. 그러면서 저는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구시대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너희들보다 내가 더 요즘 세상을 잘 알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네요. 무례한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무능한 노인으로 봤어. 지혜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좀 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33세에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컴퓨터가 방 한 칸을 다 차지할 정도로 컸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IT 변화를 겪어왔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디지털 문맹이라고 생각했지?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꾸준히 공부했을 뿐이야. 기술은 변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거든.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해줬어요. 요즘 젊은 개발자들은 기술은 좋은데 경험이 부족해. 큰 프로젝트를 총괄해 본 경험이 없다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나한테 컨설팅을 의뢰하는 거야.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거든. 지혜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거예요? 응,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생각이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가치 있는 경우도 있어. 경험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니까.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한테도 투자 조언 좀 해주세요. 정말로 부탁드려요. 지혜도 거들었어요. 저도요. 아버지가 이렇게 투자를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좀 풀렸어요. 조언을 받고 싶으면 정중히 부탁해야지. 아버지는 몰라도 되라고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조언이 아니야.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이 지역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정중하게 묻더라고요. 지혜도 주식 이야기를 할 때는 아버지 의견은 어떠세요? 라고 해요. 저도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이 회사는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민수가 집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지역이 향후 5년간 개발 호재가 많더라고요. 이 아파트로 해라. 3년 후에는 20% 정도 오를 것 같다. 민수가 제 말을 듣고 계약했는데 벌써 10% 정도 올랐어요. 아버지 덕분에 좋은 집 샀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혜도 제가 추천한 주식으로 수익을 봤어요. 아버지, 이 주식 30%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30년 넘게 해봤으니까 감이 있지. 요즘은 자식들이 친구들한테 자랑도 한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IT 컨설팅 전문가세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정말 잘하세요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쌓은 경험을 자식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자식들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면서 저를 자세히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을 구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모든 나이 많은 사람이 구식인 건 아니에요. 꾸준히 공부하고 적응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가 장점이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경험과 안목이 있으니까요. IT 업계에서도 시니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기술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이 더 빠르지만 프로젝트 전체를 보는 눈은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컨설팅 의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선별해서 받고 있어요. 너무 바쁘면 건강에도 안 좋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거든요. 올해는 목표를 20억 원으로 잡았어요. 벌써 상반기에 12억 원을 벌었으니까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보람을 느끼는 건 젊은 개발자들을 멘토링할 때예요. 김 이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됐어요라고 할 때가 가장 기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이가 많다는 게 단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산이죠. 자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구식인 건 아니야.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면 젊은 사람들과도 경쟁할 수 있어.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IT 관련 뉴스를 봐요. 새로운 기술 동향, 시장 변화, 정부 정책까지 다 파악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자기 업무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저는 큰 그림을 봐야 하니까 모든 걸 다 알아야 해요. 그래서 컨설팅 할 때도 김 이사님은 정말 많이 아시네요 라는 소리를 들어요. 요즘은 강의 의뢰도 들어와요.
시니어 IT 전문가의 노하우라는 주제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강의료도 한 번에 500만 원씩 받아요. 3시간 강의로 500만 원이니까 시급으로 치면 160만 원 넘게 되죠. 자식들이 그 얘기 듣고 더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강의도 하세요? 응, 내 경험을 나누는 거지. 돈보다는 보람이 더 크고. 지혜가 말했어요. 저희 회사에도 오셔서 강의해 주세요. 공무원들한테는 좀 다른 내용으로 해야겠는데?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공무원들도 디지털 업무가 많아져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지혜 직장에 가서 강의하기로 했어요. 딸이 아버지를 강사로 초청하는 거죠. 기분이 정말 좋아요. 민수도 자기 회사에서 IT 관련 자문이 필요하면 저한테 물어봐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아들이 부탁하는 건데. 요즘은 집안에서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버지는 쉬세요였는데 지금은 아버지 의견은 어떠세요? 예요. 부동산, 주식, IT, 심지어 자동차 살 때도 제 의견을 물어봐요. 아버지 요즘 전기차가 좋을까요?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좋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답해줘요. 전기차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고차 시세도 불안정해. 당분간은 하이브리드가 나을 것 같다. 민수가 제 말을 듣고 하이브리드 차를 샀는데 정말 만족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가족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대화할 때 서로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해요. 아내도 그런 변화를 느끼나 봐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애들이 당신을 진짜 아버지로 대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제야 진짜 소통이 되는 것 같아. 사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나이만 많으면 어른이라고 대접받았는데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실력이 있어야 인정받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배우고 있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만큼 빨리 습득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는 자산과 결합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최근에 한 프로젝트에서는 20대 개발자들이 3개월 동안 못 푼 문제를 제가 하루 만에 해결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들이 더 뛰어났지만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랐거든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프로세스 문제예요 라고 했더니 바로 해결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나이의 가치를 새삼 느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니어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겪어본 경험이 너희들한테는 자산이 될 수 있어. 반대로 시니어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만 믿고 안주하지 마라. 계속 배우고 노력해야 인정받는다. 제 경우가 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60세에 퇴직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고 지금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매출이 거의 없었을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일만 일하면서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고 가족들한테도 인정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시니어들이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자식들한테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가치를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저처럼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감사합니다.